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노편집으로 저도 이동하는 시간에 놀면 뭐하니, 그쵸? 뭐라도 우리 짜투리 시간에도 활용해봅시다. 자, 기사 그냥 한 번씩 읽어볼게요. 여기 뭐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루틴, 그쵸? 루틴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한번 기사 볼게요. 자, 어떤 기사를 볼까? 제가 지금 보다가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기사 찾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제가 지금 해놓은 기사 요걸 잘 보세요. 자, 어느 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보는데 일단은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볼 거예요. 자,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할까? 우리 대환대출 플랫폼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 대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어디서 받아요? 1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고 2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3금융권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뭐 5천만 원을 받았어. 뭐 3%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티은행에서 그 5천만 원을 2%로 감면을 준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별로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빌렸을 때 내가 조건도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내게 하는 은행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은행끼리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할까? 지금 기존에는 대부분 은행끼리 이러한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도 뭐 많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기사의 제목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 이동 중에 하니까 여기 뭐 색연필 색칠이나 그런 거 제한돼요. 자, 정치권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사와 핀테크 간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금융소비자, 즉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되면 대출을 써야 될 텐데 대출을 사용할 때는 좋은데 이자 내는 게 사실 힘들어요. 지금과 같이 또 고금리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서민들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좀 덜 내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이 말이에요.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플랫폼이 지금 뭐 완전히 뭐 정착을 시킬지 뭐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해 추진됐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진됐대요. 그러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의 뭐 이러한 장점, 그 다음에 필요 이유 막 이런 것들이 야기가 돼서 막 추진을 했으나 금융권의 그 상황으로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막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여러분, 작년에는 저금리였어요. 저금리. 근데 지금 뭐예요? 불과 한 1년 사이에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내느라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의 기사만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B2 영끌한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내 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캐시플로우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질적으로 쓰고 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뭐 여당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라고 하는데 밑에서 볼게요. 뭐 이렇게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정치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쭉 나오고,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건 일반 기업을 준비하건 공기업을 준비하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우리 모바일 앱에서 왜 막 비교하는 상품 하면은 막 최저가로 비교해서 우리 뭐 네이버 쇼핑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출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쓰면은 소비자가 나 대출 얼마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뭐 은행이든 보험이든 어떤 금융회사든 그 가리지 않고 쫙 비교를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나요? 좋죠. 왜냐면 객관적으로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내려고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좋아요. 자, 그래서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연말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냈지만 아무튼 무산됐대요. 그래서 이 기사를 쭉 보시면은 뭐다?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이슈를 머릿속에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요렇게 일단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운동하면서,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뭐 기상해서 루틴으로 요렇게 이슈 하나씩을 갖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 아니, 저는 공기업 준비할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공기업을 준비하더라도 나중에 취직을 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조금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아무튼 힘내시고요. 우리 달려봅시다.